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엔입니다. 디즈니 연례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디즈니 엑스포가 올해는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해서 역대급으로 거대한 행사로 구성되었고, 지난주 LA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블도 역시나 신작품들의 정보와 일부 예고편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내년도 개봉을 앞둔 일부 작품들은 현장의 관객들만을 위해 비공개 클립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수많은 발표 예정작들에서 가장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그래서 더욱 기대하게 되는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로 공개 예정인 아머워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머워즈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머워즈 시리즈의 기본 컨셉은 토니 스타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즉 자신의 기술들이 적들의 손에 넘어가 악용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토니의 기술을 바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은 거의 아이언맨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아이언맨 1, 2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심지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도 토니 스타크의 기술이 악용된 사례들은 충분히 목격한 바 있습니다. Stark? He had a few suggestions once he got an up-close look at our old turbines. 하지만 아머워즈가 해당 작품들과 핵심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제 토니 스타크가 없는 세상에서 그의 기술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제임스 로드 워머신입니다. 배역을 맡은 돈치들은 세부적인 이야기는 숨기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read the comic books, you understand that it's a series that was built around Tony's Stark, the Stark tech getting out, Rhodey taking it on to go like tech back from the bad hands, and as Marvel does, it's also come up with different ways to tell the story. 여기서 그가 이야기하는 아머워즈는 1987년부터 88년까지 연재되었던 아이언맨 마블 코믹스 속 일부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이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아이언맨의 설정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당시에도 토니 스타크라는 인물은 전세계적인 군수사업가이자 플레이보이는 맞지만 대외적으로 심지어 동료 히어로들에게도 아이언맨은 그의 보디가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루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온 토니가 아이언맨 수트와 관련된 핵심 기술과 일부 하드웨어가 털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멘붕이 온 그는 냅다 자신의 연구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왜 연구실을 부쉈느냐? 이 당시에 토니 스타크는 알코올 중독 증상을 심하게 겪고 있을 때였고, 때문에 스스로 연구실을 부수는 행위는 그의 친구인 짐, 즉 제임스 로드가 말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추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범인들을 색출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자신의 기술로 무장한 악당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들을 모두 찾아가 조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부 악당이 토니의 라이벌 군수회사인 저스틴 해머의 해머테크에 아이언맨 수트 디자인과 기술을 넘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해머테크의 손을 탄 자신의 기술들은 추적이 불가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부턴 어쩔 수 없이 조금 무식하게 수트 도둑들과 해머테크 수트 이용자들을 쫓기 시작했는데, 그 방법은 오직 외관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슈퍼히어로인 스팅레이라는 자가 아이언맨 수트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짜고짜 그를 찾아간 토니는 자신의 기술이 사용되었는지만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팅레이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싸움이 벌어지는데, 바닷속에서 그를 감전시킨 토니는 기존한 스팅레이의 수트 속 기술들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전혀 스타크테크나 해머테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정부 지원을 받는 현역 슈퍼히어로를 이유도 없이 조진 꼴이 되어버렸고, 결국 스타크 인더스트리는 다방면으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 치닫게 됩니다. 이 상황에 토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보디가드로 꾸며둔 아이언맨을 해고하는 방향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상황은 종료되지 않고 닉 퓨리와 실드가 찾아와 그에게 아이언맨을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토니는 닉 퓨리에겐 아이언맨 수트 속 가짜 인물 정보를 만들어 넘겼고, 아이언맨을 잡기 위해선 스타크테크가 개발하고 현재는 쉴드가 사용 중인 맨드로이드라는 로봇들을 보낼 것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토니의 계략으로, 그는 자신이 개발한 로봇들이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없애버리기 위해 맨드로이드들이 아이언맨 수트를 찾아오자마자 전부 비활성화 시켜버렸고, 그때부턴 스텔스 모드로 전세계를 날아다니며 자신의 기술 도둑들을 더 열심히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던 그는 자신의 기술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일부 악당들은 잔혹하게 살해하기까지 했고, 여론은 악화, 정부기관은 공식적으로 아이언맨을 추적했고, 어벤져스는 아이언맨을 제명해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특히 아이언맨과 전면전을 펼치기로 결정한 미국 정부는 토니의 라이벌 중 하나인 코드라는 남자에게 부탁해 그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파이어 파워라는 무식하게 큰 로봇 수트를 제작했는데, 무려 핵폭탄까지 장착되어 있는 이 수트는 놀랍게도 아이언맨을 상회할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대1로 싸워도 지는 지경에 이르자 토니는 엄청 얻어터진 상태로 간신히 도망갔는데,
문제는 파이어 파워가 아이언맨 수트를 타겟으로 핵폭탄을 날려버렸다는 것이고, 이를 헬리콥터에서 지켜보던 제임스 로드는 토니의 수트를 벗기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수트 안에 왕창 쏟은 뒤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핵은 수트에 명중했고, 수트 속에 흥건한 피를 발견한 군인들은 아이언맨의 시체도 남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쯤 되니 토니도 더 이상 아이언맨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고, 아이언맨이 죽는 것으로 가짜 신분 생활을 종료하려 했는데, 하지만 토니가 개발한 아이언맨을 상회했다는 생각에 자신만만해진 코드는 파이어 파워 수트를 이끌고 스타크 인더스트리로 향했고, 그간의 라이벌 생활에 대한 복수를 하듯 스타크 인더스트리 상품들을 박살내기 시작했는데,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토니는 그만두기로 했던 아이언맨 수트 개발을 다시 시작했고, 그렇게 탄생한 새로운 수트로 손쉽게 파이어 파워를 쓰러뜨립니다. 문제는 파이어 파워의 수트가 고장나며 머리 뒤쪽의 핵폭탄에 타이머가 작동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수트를 분해하고 파이어 파워를 조종하던 남자도 구해주며 평화롭게 일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결말 덕분에 토니 스타크의 새로운 보디가드 아이언맨은 과거의 아이언맨과는 다르다는 소문도 퍼졌고, 그렇게 기나긴 아머워즈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아머워즈의 기본 줄거리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아마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아머워즈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양상과 구조를 갖겠지만, 돈치들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 골격은 원작을 따라가되 MCU만의 색채가 추가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의 주인공이 토니 스타크가 아닌 제임스 로드로 교체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작에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멋대로의 사업가인 토니 스타크가 미국이나 전세계 정부와 척을 지면서까지 자신의 기술들을 파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이지만, MCU에선 공군 소속의 고위 장교인 제임스 로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니의 기술들이 악당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기꺼이 공군 혹은 어벤져스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도 하나의 이야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머워즈라는 제목에 걸맞게 아이언맨 3편 이후로 가장 많은 아이언맨 수트 혹은 수트에서 파생된 기술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작품의 제작자나 캐스팅 리스트도 공개되지 않았고, 토니 스타크의 적들이나 잠재적인 적도 셀 수 없이 많다는 점에서 메인 악당이 누가 될지 추측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토니 스타크가 출연하지 않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토니 스타크나 스타크 인더스트리가 활발하게 그려지는 첫 시리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등장하지 않아도 과연 화려했던 MCU를 이끌었던 그 명성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리즈입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디즈니 엑스포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는가 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화, 픽사, 루카스필름의 스타워즈 시리즈, 마블 시리즈의 아바타를 비롯한 다양한 신작 영화와 드라마 관련 정보들을 총 30편 이상 공개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머워즈와 함께 기대가 폭발한 작품들은 어벤져스 이후로 마블이 새로 소개하는 슈퍼히어로 집단 썬더볼츠, 올해 12월에 개봉을 앞둔 아바타, 물의 길,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의 후속영화 인사이드 아웃 2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디즈니 엑스포에서 공개된 무수히 많은 작품들 중 어떤 작품이 가장 기대되시는지 댓글에 적어놓은 작품 리스트를 보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Get out.